450페이지 영세율과 면세라고 있습니다. 이 파트는 이론에서도 중요하고 실기에서도 좀 중요한 파트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무역회사나 그런 쪽으로 취업이 목표이신 분들은 요 영세율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영세율과 면세가 있는데요.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라고 하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세율은 마이너스가 나오면 돌려줘요. 근데 면세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말정산해서 마이너스 나오면 돌려주잖아요. 그 돌려주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환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면세는 마이너스가 나와도 안 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영세율은 일반적으로 수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라고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번 달부터인가 저저번 달부터인가 무역 수지가 적자예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것도 많은데 수입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계속 환율이 뭐 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입할 때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물가에도 영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회사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무슨 율이에요? 영세율. 그래서 세율이 0입니다. 영세율의 뜻은 세율이 0이에요. 그러면 세율이 0이면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겠죠. 세금 안 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혜택 보는 거잖아요. 왜냐면 세금 안 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는 이유가 수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소비지구 과세원칙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면세는 환급을 안 해줍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면세 자체가 주로 요 분들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죠? 저소득층.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면세예요. 그 다음에 면세를 해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진성 완화예요. 온화가 아니고 완화. 그래서 역진성 완화가 뭔지, 그 다음에 요 면세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역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또 보시면은요. 이 역진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역진성이에요. 역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역진성이냐면 만약에 모나미 볼펜이 있어요. 근데 모나미 볼펜의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그러면 세금은 얼마가 되는 거죠? 100원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 몇 프로 세금 낸다 그랬어요? 10% 낸다 그랬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100만원 버는 사람이 모나미 볼펜 사면은 요 가격에 사는 거죠. 맞죠? 근데 문제는 1,000만원 버는 사람도 모나미 볼펜 사면은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세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100만원 버는 사람이 모나미 볼펜 사는데 1,000원이야. 근데 만약에 1,000만원 버는 사람도 모나미 볼펜 사면 1,000원이야. 그러면 세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정해. 왜요? 100만원 버나 1,000만원 보나 가격이 어때요? 똑같아. 이걸 이제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마인드가 잘못된 게 아니고 세금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못 버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한테 배분하는 게 원래 주된 목적이에요. 왜냐면 많이 버는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되면은 못 버는 사람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 돈 가지고 이제 뭐 국가를 위해서도 쓰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위해서도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러기 위해서 생긴 게 세금인데 이 부가가치세의 최대 단점은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물건을 살 때 어때요? 똑같은 세금을 내요. 그래서 이거를 세법에서는 역진성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둘 다 똑같이 내면 안 된다. 원래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조금 내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거보다 많이 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아마 내년 2월 달에 또 나올 건데 작년까지 작년이 아니고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조용했는데 이제 내년 1월 달쯤 되면은요 기자들이 또 장난쳐요. 무슨 장난치냐면 왜 혼자 사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세법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장난질을 칩니다. 매년 나오던 거였는데 코로나 때 좀 잠잠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동조해요. 근데 원래 세금이라는 건 세금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돌아가려면 원래는 이래야 돼요.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20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이상은 소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뭐 하니까요? 돌아가니까. 그리고 원래 세금이라는 건 내가 이익 본 만큼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건 내가 번 거 다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세법적으로만 봤을 때 다른 거 다 빼고. 근데 우리가 번 거를 다 쓸 수는 없죠. 왜요? 미래에 일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저축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써요. 300만 원 번 사람이 100만 원만 썼어. 근데 300만 원 번 사람이 200만 원 썼어. 그러면 100만 원만 쓴 사람은 200만 원을 남겨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보다 많이 내냐면 200만 원 쓴 사람보다는 많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자체가 그 소득세는 인세기 때문에 가족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덜 내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가족이 많으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당연히. 근데 혼자 살면은 돈을 적게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자들은 그런 기본 구조 자체는 얘기도 없고 그냥 아껴 썼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 돼? 이런 식으로만 기사를 써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1도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에다가 맞아, 우리나라가 뭐 같아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씁니다. 그런 애들이 되게 요즘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종종 돈 관련된 것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저 댓글은 안 써요. 왜냐면 제일 쓸데없는 소모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댓글에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댓글은 안 쓰는데, 돈 관련된 거 관련돼서 이렇게 댓글 읽어보면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갖고 욕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세금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 내용도 어떤 분들은 이해 못해요. 왜 이해 못하냐면 1000만 원 번 사람이나 100만 원 번 사람이나 세금 똑같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안 공정하다라는 게 아니라 세법에서는 많이 버신 분들이 많이 내서 그거 갖고 이제 사회에다가 환원한다 이런 목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배제하고 그냥 돈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공정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거를 불공정으로 봐요. 그래서 그 면세되는 것들이 대부분 요분들하고 연관이 많아요. 근데 완화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둘 다 면세에다가 100만 원씩을 썼어요. 100만 원씩을. 그럼 200만 원에 100만 원이면 몇 프로죠? 50%죠. 그러면 1000만 원에 100만 원이면 몇 프로예요? 10%죠. 그 다음에 돈을 다 쓴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200만 원 버는 사람은 50%만큼만 세금 내면 되겠죠. 부가가치세만 다른 거 빼고. 그리고 여기는 900만 원어치를 과세에 썼으니까 몇 프로 세금 내는 거예요? 90%. 이렇게 해서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목표지 이거 있다 그래서 해소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저소득층한테 세금 내는 비율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줄여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제도가 생긴 이유가 저소득층한테 세금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부과하게 되면은 쓸 수 있는 게 안 그래도 적은데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도 이제 좀 있으면 연말 되잖아요, 겨울. 겨울에 TV 보다 보면은 그 어르신들 쪽방에 사시는 거 종종 나오죠. 맞죠? 그거 보고 있으면 남 얘기 같지 않긴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런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거 보면은 예전엔 안 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울더라고요.
왜냐면 괜히 내가 저쪽에 반영되는 듯한 느낌? 예. 간혹가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꼬맹이 자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가끔씩 혼자 울어요. 왜냐면 아빠 아빠 더 잘 나가는 아빠를 만났으면 더 좋은 거 많이 해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간혹가다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모르겠어요. 남자가 참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선 여자분들이 그렇다 해서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살림해봐서 아는데 쉽진 않아요. 예. 저도 음식 웬만한 거 다 해요. 기본적으로. 네, 말씀하세요. 네. 아, 수입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 면세라는 단어를 면세 담는다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죠? 약간 아, 외국 나가서 여행 가갖고 물건 살 때? 예. 통관할 때 이제 면세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거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것 같아서 좀 더. 그것도 면세가 맞아요. 그건 이제 해외 나가서 이제 물건 사올 때 세금을 면제받는다 해서 그것도 면제가 맞지만 그거는 이제 소수적인 거고 일반적인 면세는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해외를 나갔을 때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 특수한 경우를 빼면 그거는 면세 부분에서는 되게 소소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사는 거 있잖아요. 많이 사는 게 뭐예요? 쌀, 야채, 과일, 생선. 예, 우리가 먹고 사는 일단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의식주 관련돼서 면세가 많은 거지 지금 이야기하신 해외 나가서 물건 사는 것도 면세는 맞는데 그거는 특수한 경우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요게 지금 부가가치세니까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마트나 어디 가서 살 때 부가가치세가 붙을 때 그거를 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다 똑같아요. 아예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요걸 사면 면세고 요걸 사면 과세다가 정해져 있는 거지 저소득층 분이 이걸 사니까 면세고 그건 아니에요. 일반 소비자도 똑같은 걸 샀을 때 면세인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많이 버시는 분들이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면세 쪽으로 살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에다 100만 원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면세에 300만 원어치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30%만큼은 면제받는 거고 70%만큼은 뭐를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게끔. 이렇게 해서 세금 내는 걸 줄여준다는 얘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똑같이 적용은 돼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뭐 쌀 샀어. 그것도 다 면세예요. 이거는 이미 품목이 다 정해져 있는데 주로 이제 면세 품목이 뭐냐면은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쪽에 면세 품목이 많다 그 뜻이에요. 연말정산 같은 거를 연말정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나라의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요거 비율을 이제 소득에 맞춰서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고 지금 딴 생각을 하셔서 다른 얘기 하시는데 그냥 이미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옷 입고 계시죠? 옷은 과세예요. 왜냐면 가공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다 정해져 있어요. 요거 사면 과세, 이거 사면 면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 비율 이런 거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랑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면세 얘기를 다른 쪽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헷갈리시면 계속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453페이지로 오세요. 그리고 영세율 그러면 일단 요렇게만 생각하세요. 뭐하고 관련된 거요? 수출. 그래서 외국 나가서 외국에다가 파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런 회사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무역회사나 아니면 제조회사에서도 우리나라 물건 외국으로 수출하는 곳들 있죠. 그래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무슨 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그 다음에 어떤가요? 판매하는 것만 그렇죠. 수입은 또 세금 내요. 왜 그러냐면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물건 사는 건 세금 내기 때문에 수입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기는 해요. 요건 수출만 해당되는 거예요. 수입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453페이지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453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면세대상 범위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초생활 필수품이라고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밑줄 쳐져 있는데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보이세요? 거기 뒤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국내외 불문. 그래서 국내외 불문의 뜻이 뭐냐면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다 면세예요. 미가공 식료품은. 근데 왜 그러냐면 미가공 식료품에서 마트 가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저기 정육 쪽이에요. 간단하게 소고기. 우리 소고기 보면 한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국산도 있고 호주산도 있습니다. 한우 싸요, 비싸요? 비싸요. 네, 막 꽃갈비 이런 거 하나 잘못 들면 10만 원이에요. 네. 양 적어도 한 4, 5만 원 나가더라고요. 꽃갈비 이런 거는. 근데 미국산은 한우보다는 좀 어떻죠? 저렴하죠. 근데 왜 먹는 거에 대해서는 국내산이나 수입산이나 면세냐면 저소득층 분들은 한우를 못 먹어요. 먹고 싶어도. 왜요? 가격이 너무 뭐하니까? 비싸니까. 국거리 정도야 살 수 있겠지만 고기 같은 경우에는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맨날 고민하거든요. 마트 가서 장을 제가 종종 봐요. 와이프가 카톡으로 뭐뭐뭐뭐뭐 사갖고 와. 그러면 둘이는 위에서 게임하고 있거든요. 꼬맹이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저 혼자 이제 내려가서 국거리 사오래. 그러면 미국산하고 호주산하고 국산하고 들었다 놨다 해요. 뭘 사야 되나? 왜 그러냐면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나니까. 그래서 수입도 면세로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저소득층이 한우보다는 뭐를 살 확률이 높아요? 미국산이나 호주산을 살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 먹는 거 관련돼서는 둘 다 면세로 해줘요. 왜냐면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면세여도 비싼 것들이 있잖아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소고기 가격이 아주 저렴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둘 다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안 먹는 것들은.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요거는 국산만 면세예요. 안 먹는 거는 국산만 면세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실무 가시면 회사 들어가시면 가장 많이 볼 면세가 저거예요. 꽃. 우리 거래처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생기면 꽃 보내잖아요. 화환 같은 거. 맞죠?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에 화환 보내고 장례식이 있으면 장례식에 화환 보내고 꽃은 면세예요. 근데 중요한 게 국내에서 만들어진 꽃이어야 면세입니다. 뭐 거의 그럴 일은 없잖아요. 외국에서 꽃 수입해서 줄 일은 없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는 것들은 국산만 면세입니다. 그래서 예전 시험 문제에 이거 나온 적 있어요. 이건 썼다 지울 건데 국내산 애완용 돼지 이건 면세예요. 왜요? 국내산이니까. 애완용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안 먹는 건 뭐만 면세라고요? 국산만. 근데 먹는 거는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면세인데 가공이 된 건 안 돼요. 뭐 통조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과세고 가공되지 않은 거.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쌀, 야채, 과일, 생선, 고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면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저거 답으로 나온 적 있어요. 국내산 애완용 돼지. 그 다음에 디귿 수돗물. 수돗물은 면세입니다. 왜냐면 우리 살아가려면 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건 알고 계십시오. 꼭 살아가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다 면세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있죠? 집에 전기요금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거기 고지서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부가세 얼마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과세입니다. 근데 물은 면세예요. 근데 거기 써 있죠? 생수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연탄하고 무연탄은 면세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연탄 누가 떼요? 돈 많은 사람이 떼요? 돈 없는 분들이 떼요? 돈 없는 분들이 뗍니다.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연탄 떼세요. 그러면 뺨 맞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저는 어렸을 때 연탄 뗐고 전 군대에서도 연탄 뗐어요. 네, 군대에서 연탄 꺼먹고 돼지게 맞긴 했지만
겨울에 연탄 꺼먹으면 끌려가거든요. 맞으러. 2번 꺼먹었는데 한 번은 고참을 잘 만나서 둘이서 불시 살려갖고 살았고, 한 번은 평소에도 잘 때리는 고참이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끌고 가서 때리더라고요. 일단 불씨는 살려놓고. 이거 연탄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연탄가스.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쓰기 때문에 면세예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 위생용품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용 기저귀하고 분유 있죠. 요것도 면세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왜 면세냐면 우리나라 지금 애기들을 안 낳잖아요. 네, 그래서 애기들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기저귀하고 뭐예요? 분유입니다. 그래도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 그렇게 돈 벌어갖고 나중에 애 낳으면 기저귀하고 분유값이나 되겠냐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랬죠. 설마 기저귀하고 분유값 못 되겠냐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기 낳고 나서 우리 엄마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았죠. 왜냐면 기저귀 제일 좋은 거 썼었거든요, 한때. 딸이다 보니까 기저귀도 제일 좋은 거, 물티슈도 제일 비싼 거 썼었어요. 물티슈 한 박스에 3만 원인가 4만 원짜리. 네. 20개도 아니에요. 10개 들은 거예요. 하나에 3, 4천 원짜리 썼었는데 기저귀도 제일 좋은 거 썼었어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나중에 얘기했죠. 저기 죄송한데 통장에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한 단계만 내리자. 한 단계 내렸는데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애기 이제 가지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애기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뭐지 사냥 들어가는 거랑 내추럴 들어가면 가격이 1.5배에서 2배예요. 애기들한테 좋다고 써봤는데 또 양도 적어요. 또 그런 거는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즘 애기들 많이 안 낳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현재 면세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세 면세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과세였다가 면세로 돌릴 때도 있고 면세인 거 과세로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과세였다 면세로 돌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면세에서 과세로 돌리는 것들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1년에 몇 개씩 면세에서 과세로 바꿔버려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못 사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괜찮게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갖고 계속 바뀌고는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거의 안 바뀌어요. 비읍의 별표 3개 치세요. 거기 보시면 여객운송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운송 용역에서는 우리 시내버스, 그 다음에 전철, 그 다음에 시외버스, 지하철, 그 다음에 뭐 마을버스, 그 다음에 고속버스에서는요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전세버스, 고속철도가 저거 얘기하는 겁니다. KTX 같은 거. 예. 택시도 과세예요. 그 다음에 거기 고속버스 중에 우등버스랑 그 다음에 프리미엄 버스라고 있어요. 일명 황제버스. 누워서 가는 버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네들은 과세예요. 그러니까 고속버스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요. 45인승 일반 버스, 그 다음에 27인승인가? 좀 자석 넓은 거 있죠? 그거를 우등버스. 그 다음에 누워서 갈 수 있는 거 15인승이었나? 13인승이었나? 누워서 갈 수 있는 버스 있잖아요. 그걸 일명 프리미엄 버스라고 해요. 일명 황제버스라고 표현하는데, 요것들은 과세예요. 근데 이게 역사가 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그 고속버스 회사에서 가격을 다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국가가 뭐라 그랬냐면, 국가가 세금 가지고 가격 조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속버스 회사들한테 가격 올리지 말고 국가가 일반 버스는 면세로 해줄게 라고 해서 딜을 걸었어요. 근데 고속버스 회사에서 그래? 그럼 일반 버스 면세로 해주면 우리가 그렇게 할게. 그래서 현재 일반 버스는 면세고 나머지 2가지 버스는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서민들은 계속 서민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고속버스 탈 때 불편해도 45인승 타요? 아니면 이거 타요? 일반 타겠죠. 왜요? 일반이 가격이 뭐하니까? 저렴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본인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돈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돈 없으면 처량해집니다. 저도 예전에 딱 한 번 회사 다니다가 뭐 이제 사건 사고가 좀 있어갖고 제 통장에 빵원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갖고 있는 거는 월급 나오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교통카드만 있었거든요. 전 신용카드 안 쓰니까 교통카드만 있었는데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버스 타는 데에 포장마차가 있어요. 떡볶이 파는. 진짜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버스 올 때까지 숨을 안 쉬었어요. 왜냐면 배고픈 시간에 퇴근을 하잖아요. 그 냄새 맡으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냄새를 맡으면 안 돼. 왜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 그때 확실히 느꼈죠. 아, 사람이 돈 없으면 처량하다. 그 말이 맞긴 해요. 그래서 돈이 뭐 풍족하게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쓸 만큼은 꼭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옷에 보시면 주택과 2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임대에다 밑줄 치세요. 임대가 저거 얘기하는 겁니다. 월세. 월세나 전세 살 때 부가세 안 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월세나 전세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아서 부족해서? 부족해서. 돈 많으면 뭐하러 월세나 전세 살아요? 매매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것도 교재에서 참 열심히 찾아서 써놓으셨네요. 국민후생용역. 그리고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그냥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예제 위주로 남겨놓은 겁니다. 국민후생용역이 일반적으로 병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원은 면세인데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약사 있죠. 약국. 약국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일반 의약품은 과세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조제 용역은 면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국가에서 병원 갔다 약국 가래요, 바로 약국 가래요? 국가에서는 병원 갔다가 약국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구호 있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런 구호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법을 만들 때 병원 갔다 약국 가면 면세고 다이렉트로 약국 가면 뭐 되는 거예요? 과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 좋거나 할 때 약국으로 바로 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카드 내역서 보면요 부가세 얼마라고 찍혀 있어요. 근데 병원 갔다가 약국 가면은 부가세 안 붙어요. 그게 법 자체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줄 잘 쳐져 있는데요. 미용 목적 성형수술 과세입니다. 일반 의약품도 과세고, 그 다음에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용역도 과세예요. 근데 저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거기 밑에 써놨네. 산후조리원 면세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애완동물만 면세입니다. 거기 밑에 써있죠.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 용역은 뭐요? 면세.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이 동물 기르잖아요. 그랬다 병원 가시면 동물병원 있죠? 거기 가면 과세예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진료받으면 뭐라고요? 면세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 이거 교재에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다음에 교육용역, 거기 잘 나와 있죠. 운전면허학원 뭐예요? 과세예요. 그래서 운전면허학원은 뭐라고요? 과세. 그래도 운전면허 없는 분들 운전면허 따셔야 되는데 운전면허학원 가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학원비가 70만 원이야. 그러면 그 밑에 가로해 놓고 부가세 별도. 그럼 70이 아니고 얼마를 내셔야 돼요? 77만 원. 네, 물어보세요. 애완동물 했을 때 기초수급자가 사용하면은 면세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병원은 똑같은 병원인데 결제하는 그럼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초수급자인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주민등록번호 치면 연결이 다 되어 있죠. 시스템으로. 결제하고 네. 그런 거 안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다 국가의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제했을 때 결제할 때 이건 저도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키우진 않으니까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면 되죠. 뭘 확인하면 되냐면 아마 이거 대부분 몰라서 과세이긴 할 건데 요건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 쉬는 시간에. 근데 아마 시스템상으로는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를 넣어야 돼요? 사람이 자기가 기초생활 소득자로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걸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과세로 가는 거고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걸 알려서라도 돈을 덜 낼 거야. 그러면 이제 면세로 갈 수 있는 건데 그건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왜냐면 법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이따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예. 왜냐면 저도 이거 있길래 법전 뒤져봤는데 내용은 맞아요. 예, 내용은 맞는데 제가 일단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서 동물병원 가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예. 상관 가면 그냥 그렇죠. 그냥 금액만 긁죠. 그렇죠. 예. 딱 써니까 안 써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드니까 그렇죠. 아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모를걸요. 예. 그 다음에 운전면허학원은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학원들은 대부분 다 면세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요런 쪽도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저기 문화 관련해서는 거기 밑줄 쳐져 있는데 그것만 보세요. 뭐만 보시냐면은요 저거 광고는 과세다. 그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 구성요소 보시면 니은은 나중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인적용역이라고 있는데 전문직의 인적용역은 과세예요. 거기 보시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뭐 노무사 이렇게 해갖고 8대 전문직들이 있어요. 그 전문직 관련된 분들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변호사 같은 분들 10분에 상담받으면 얼마씩 받아요. 10분에 뭐 10,000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용역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 같은 거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거 다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더 내야 돼요. 그래서 10,000원이야. 그러면 10,000원의 부가세 포함일 수도 있고 10,000원의 부가세 별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도면은 11,000원 내는 거고 포함이면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시간에 얼마인 거예요? 10,000원. 아니면 뭐 10분에 10,000원 이런 식으로 그 전문직 분들 관련돼서는 과세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전문직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예, 인적용역에서 뭐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뭐 도배라던가 도배할 때 그 도배사분들 일당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면세로 되어 있어요. 그 인적용역에 네. 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등은 사실 꽤 돈을 많이 버는 직업군인데 굳이 과세를 붙이는 이유가 있나요? 이 직업군에만? 근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간대 때문인가요? 아니죠. 돈을 많이 버니까 과세인 거예요. 근데 돈을 지급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일 경우에는 저소득층 사람 아, 그걸 보지 않아요. 절대 법에서는 그 상대방까지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업종이냐, 적게 버는 업종이냐, 그걸만 보는 거지, 이걸 이용하는 사람까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것까지 생각을 해버리면 너무 고민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종이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넌 세금 많이 내야 돼. 그래서 과세로 때려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종은 돈은 많이 벌긴 하지만 꼭 필요해. 아까 약사 같은 경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면세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업종만 보셔야 되지 상대방까지 보지는 않아요. 세법 자체가. 그 다음에 저기 수집용 우표에다가도 밑줄 좀 쳐주세요. 일반 우표는 면세입니다. 근데 요즘 우표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래서 요즘에 저것도 있대잖아요. 저도 사본 적은 없는데 우표 안 사도 되는 봉투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투를 아예 살 때 우표값까지 내고 사는 봉투가 있어요. 그럼 거기 우표는 안 붙어 있어요. 우표는 안 붙어 있는데 그걸로 편지 보내면 우표 없이 가는 편지 봉투도 있어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사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요즘 편지 보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즘 우체국도 그래서 우표 쪽에 집중 안 해요. 택배 쪽하고 요즘 예금 쪽에 집중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 아마 오늘 볼 것 같은데
과거에는 종이 세금 계산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자세금 계산서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는 메일로 보내요. 근데 종이세금 계산서는 종이니까 뭘로 보내야 돼요? 우편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그 일반적인 우체국에서 매출액의 한 3, 40%가 이거였대요. 세금 계산서 보내는 걸로 돈을 벌었었는데 지금은 이거 아예 안 하잖아요. 거의. 예, 되게 영세하신 분들 아니면 다 요걸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체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춰서 이제 우편 솔직히 많이 안 보내니까 지금은 요쪽이 더 많다라고 해서 요즘에 우체국 자체도 딴 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잘 다녔으면은 우체국 쪽에 취업할 수도 있을 뻔했는데 백으로. 네,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과세가 있고 네, 면세가 있잖아요. 네, 면세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 보통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럼 과세 물품을 많이 산 게 좋은 거예요? 면세 물품을 많이 산 게 좋은 거예요? 소득세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거랑 네, 소득세하고 상관없고 여기는 그냥 부가세만 보는 거지. 소득세에서는 과세를 샀냐 면세를 샀냐 상관없고요. 금액으로만 봐요? 네, 금액으로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소득세는 나중에 이제 소득세 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부가가치세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업하시는 분들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저기 455페이지 잠깐 볼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면세와 영세라고 있는데 제가 아까 면세는 환급 안 된다 그랬죠? 네. 근데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면세는 납부는 0이고 0. 그 다음에 환급은 X. 내지도 않고 돌려받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은 납부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낼 금액이 뭐 하니까 없으니까 영세율이니까 0이잖아요. 근데 환급은 해줍니다. 그러니까 환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금액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나오면은 내가 더 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더 냈으니까 뭐 해주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환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전산세무 때 연말정산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 한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돌려줘야 되는 거고 플러스가 나오면 더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하고 나서도 회사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환급 받았다고 막 자랑하면서 다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더 낸다고 욕하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고 예전에 저 서울에서 일할 때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돌려받는 것보다 내는 게 더 좋은 거다. 근데 그게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준비를 잘못해서 또 하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면요 아무리 준비 잘해도 무조건 내야 돼요. 소득이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돌려받으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서류 준비를 잘했거나. 근데 솔직히 서류 준비 잘한 사람들보다는 대부분 금액대가 아주 세진 않으신 분들이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제일 많이 돌려받을 때가 80만 원까지 돌려받아 보긴 했는데 월급만큼은 안 줍니다. 월급만큼 돌려받으려면은 거의 연봉이 한 7, 8천 원 넘어야 돼요. 네. 맞잖아요. 연봉 말고 월급 정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못해도 연봉이 한 8천 원 넘어가야 될 거예요. 억 단위 가야 될 거예요. 거의 돌려받을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환급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환급 받는다는 얘기는 결론은 내가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네. 내가 얻은 금액보다. 그래서 무조건 환급 받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기 면세는 저기에다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역진성 완화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영세율에다가 지금 영세율은 하나만 알고 계세요. 뭐요? 수출. 뭐만 알고 계시라고요? 수출. 그래서 그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쭉 넘어오셔서 461페이지.
거기 461페이지 빈 공간 아니면 460페이지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뭐라고 쓰시냐면 제가 앞으로 과세 표준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쓸 거예요. 매출 공급가액. 그래서 보시면 공급가액의 뜻이 뭐냐면 부가세 별도를 공급가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를 부가세 포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해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 다음에 매출세액은 계정 과목으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예요. 네,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 요거 좀 적어보세요 한번. 그래서 나올 때마다 설명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그러면은 판매한 공급가액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꼭 숙지하고 계세요. 공급가액 그러면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공급가액에다가 10% 하면은 요게 부가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대가일 때는 110분의 100 하면 요게 이제 공급가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10분의 10 하면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부가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공급 가액이 100이면 부가세는 몇이에요? 10%니까 10. 그러면 공급 대가는 얼마예요? 110. 그래서 회사 가셨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직장 상사도 있어요. 11분의 10. 어차피 공두개 빼면은 11분의 10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론에서는 11이라는 표현보다는 100을 사랑해요. 왜 그러냐면 부가세가 10%라. 그래서 이론에서는 110, 110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무 가시면 11분의 10, 뭐 11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냥 공을 하나 뺐냐 안 뺐냐 차이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납부세액은 요렇게 구해요. 매출세액 얼마냐. 그래서 만약에 매출세액이 10억이야.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9억이야. 그러면 부가세로 얼마 내시면 돼요? 1억. 요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뭐 이 사람이 얼마치를 샀든 얼마치 썼든 가족이 몇 명이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매출세액 계산하고 매입세액 계산해서 빼면 그게 납부세액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인원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가족 많으니까 빼주세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런 거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실기할 때 설명드릴 건데요.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라 그러고 매입세액은 뭐라 그래요?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62페이지. 462페이지 위에 있는 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외울 거냐면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2장짜리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인데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직접 관련이 없는. 그래서 간접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봉사. 그래서 하나씩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세금 안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깎아준 거잖아요. 환입은 반품한 겁니다. 우리 반품한 거 세금 내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애누리도 깎아준 겁니다. 깎아준 거 세금 내면 안 되겠죠? 할인도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깎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내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이게 뭐냐면 돈 늦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늦게 준 만큼 그거와 관련돼서 뭐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무슨 이자라 그래요? 연체 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늦게 준 것만큼 이자를 주는 건데 이거는 거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늦게 준 게 아니죠. 나중에 돈 주기로 한 날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도 세금은 안 걷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간접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직접 물건을 사고 파는데 주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은 기계 비싸죠. 기기장치 비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에서 기계를 사면은 50%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제조회사 가시면 제가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던 ERP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깔려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프로그램 파는 회사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 그때가 노무현 정권이었는지 김대중 정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대통령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두 대통령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사면 50%만큼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회사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참 일하는 거 보면은 뭐 저도 회사 입장이었으니까 가만히 있긴 했지만 어떻게 팔아먹었냐면 원래 이 프로그램이 50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500에 안 팔아먹고 1000만 원에 팔아먹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1,000만 원짜리 주면 그 회사에서 500을 돌려줘요. 500을 내고 국가에서 얼마 주죠? 500 주죠. 그러면 국가에 있는 돈 500은 받고 회사에서 준 돈 500만 원은 페이백 해줘요. 다시 돌려줘요. 부가세만 받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100만 원에 사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똑똑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좀 머리 좋은 사람이 쥐잡듯이 돌아다니면 아마 공무원분들 잘라야 될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걸요. 참고로 저희 처남도 공무원이거든요. 5급 공무원인데 고시패스에서 지금은 다른 부서에 있는데 과거에 인천시청에 있었어요. 그때 저거 담당했거든요. 뭐 담당했었냐면 인천시에 있는 그 주차장 있죠. 주차장 총괄 담당이었었는데 밥 먹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눈먼 돈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막 1,00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1,000억이었나 100억이었나 어쨌든 100억도 큰 돈이잖아요. 예. 그런 큰 프로젝트인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아무도 모른대요. 자기 가갖고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대요. 100억인가 1,000억짜리가. 그랬고 전 담당자들한테 가서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러면 다 얘기하는 게 똑같대요. 거기 서류 있으니까 서류 보라고. 자기는 모른다고. 그리고 내용 보면은 개판인 거예요. 그럼 그 돈은 뭐 한 거예요? 붕 떠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 회사나 이런 데에서 떼어먹었겠죠. 공무원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게 어마무시하게 많대요. 근데 그것도 있긴 있어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제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해야 되지 않냐. 근데 또 그 책임을 또 다 전가시킬 수도 없는 게 진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처남 말로는 꽤 많은 돈들이 장난친 것들이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국가 돈은 무슨 돈이야? 눈먼 돈이라고. 국가 돈 빼먹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면 정치인들도 똑같잖아요. 정치인들 해외 출장 가요, 안 가요? 가죠. 갔다 와서 일기 A4 용지 반바닥 쓰고 이거 갔다 온 거라고 내면 끝이잖아요. 몇백만 원어치 해외 출장 가놓고서. 위에부터 그러는데 밑에야 뭐. 거기서 떼어먹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공무원 욕 엄청 많이 하는데 공무원 시켜주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딱 하나 있잖아요.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나 몇 살까지 일하지? 돈은 둘째치고 어차피 버티면 돈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일반 회사 버틴다고 돈 올라가요? 아니에요. 버틴다고 돈 올라가는 건 둘째치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내일 문 닫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문 닫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문 닫을 수도 있고. 근데 공무원은 그런 걱정은 없잖아요. 저희 와이프 맨날 오빠 공부해서 공무원 해봐. 참고로 설명드리는데 공부 10년 해갖고 될지 죽을 때까지 못 붙을지 몰라요. 왜냐면 요즘에 날고 기어다니는 애들도 떨어지는 게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막말로. 왜냐면 서울대 출신도 9급 들어가는데요. 뭐. 그런 시대인데. 고대 출신도 9급 들어갔대잖아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어요. 많진 않지만. 대부분 참고로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는 저기에 많아요. 5급 공무원에. 저희 처남이 5급 공무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스카이는 아니에요. 다른 쪽인데 어쨌든 그쪽 가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요거 6가지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요거 지급 그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세금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택배를 시켰어. 근데 택배가 오다가 파손됐어. 깨졌어. 네, 파손이나 훼손됐어. 아니면 없어졌어. 그러면 나 그 물건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요건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소주병, 맥주병. 네, 요즘 길거리 돌아다니면 바깥에서 소주병, 맥주병 보기 힘들죠. 왜요? 갖다 주면 100원 이상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안에다 꼭꼭 숨겨놓지 바깥에다 안 버려요. 왜요? 돈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보증금 나중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거 관련돼서 세금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종업원 봉사료. 종업원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득세. 여러분들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월급 명세서라고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부가세라고 써 있어요? 소득세라고 써 있어요? 소득세라고 써 있어요. 나중에 회사 취업하신 다음에 보시면 소득세라고 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가세는요 사업자들한테만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거 이야기하셨을 때 업자들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종업원이 낼 일은 없습니다. 누구만 내는 거예요? 원래는 사업자들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업자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뭘로 들어가요? 종업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종업원은 네. 미용을 해서 부가세를 떼고 어디로 나거든요. 그러면 그건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업자 등록은 없는데 미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개인 사업자로 취급을 해서 개인 사업자로 취급해도 소득세를 떼야지 부가세 떼면 안 돼요. 부가세라고 보고서는 이제 하고선 뺐어요. 그건 뭘까요? 사람한테 부가세를 월급을 주는데 가능한가요? 그래서 부가세 10% 마이 이제 월급 이제 그게 이제 프리랜서라 이제 프로테이지로 간단 말이에요. 아, 몇 프로? 그러면 가능은 해요. 아, 그런 경우라면 매출액의 몇 프로 그런 경우라면 예.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종업원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 그러면은 사업자로 볼 수 있어서 그때 부가가치세를 띨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그건 되게 특이 케이스인데 일반적으로 그게 아니고 회사 직원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그거는 못 띄는 거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프리랜서로 완전히 동떨어지게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프리랜서를 좀 부가세랑 이제 퍼센트는 좀 똑같은 달라요. 저는 잘 모르겠는 게 프리랜서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프리랜서 종류가 많죠. 사람한테 또 3.3%를 떼는데 그거는 소득세를 떼가는 게 완전 아니고 3.3%는 소득세를 떼가는 게 맞아요. 3%도 떼고 부가세 도 그러면 거기는 사기꾼이에요. 근데 미용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저기 뭐냐. 일단 국세청에다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그건 사기일 확률이, 사기가 아니고, 그거는 잘못 계산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10%를 떴으면 10%로 끝내야 되고, 3.3%를 떴으면 3.3%만 떼야지, 3.3% 떼고 10% 더 떼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사업자도 아니고 소득세, 그 뭐냐, 근로자도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그러면 3.3%를 제일 많이 떼요. 아시는 것처럼. 예, 그게 정상적인데, 어쨌든 저도 부가가치세까지 떴다라는 거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예. 저희는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모르죠. 근데 그럴 경우엔 이제 내일 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세청에다 전화하면 알려줘요. 예. 저도 두 개 다 떴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뛰면 10%만 뛰든가 아니면 3.3%만 뛰든가 이런 건 가능한데 둘 다 떴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관계라고 해야 되나?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얘기라. 그 회사에 신고해야 되나? 그렇죠. 회사 신고해요. 아 맞아요? 네. 회사가 잘못한 건가요? 그렇죠. 회사가 잘못했을 확률이 높죠. 그렇게 하고 그 10%라던가 0.3%를 탈세를 했을 가능성이 3.3%를 아니죠. 3.3%는 내고 10%를 탈세했을 확률이 높죠. 자기네가 먹은 거. 그렇죠. 먹은 거죠. 결론적으로. 그걸 먹으려고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이제 들이민 거죠. 예, 왜냐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둘 다 띄는 것 자체가 불가해요. 왜냐면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3.3%가 제일 많거든요. 예. 참고로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 3.3%는 항상 떼는 거니까. 예. 이거는 소득세 되는 거라. 근데 10%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결론적으로는 내가 그 미용실이랑 물건을 사고 팔았다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재료까지도 내가 다 거기에서 사서 맞아요. 그러면 가능해요. 재료를 제가 사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재료를 그 미용실에 있는 거를 내가 사서 썼다라고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미용실에서 응. 운영하는 그 재료 파는 사이트에서 사라고 해요. 그러면 그건 가능해요. 근데 그 서비스를 그러니까는 프리랜서라고 해도 그 약간은 뭐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로 했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1인일 때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딱 받았을 때 10%를 떼는 그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굳이 치면 서비스직업인데 나머지는 그럼 비용으로 가야 하는 거지 뭐 굳이 10%를 떼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기친 거라고. 여기가 사기. 예. 근데 되게 복잡하긴 한데 사기일 확률이 높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예. 왜냐면 물건 값에 안 그래도 10%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10%를 또 뗐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돈 더 떼먹으려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등쳐먹은 거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4시 10분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고 오늘 어쨌든 마무리는 될 겁니다. 왜냐면 분개 풀 게 없으니까.